그 3년째 오는 건데, 예, 3년째. 근데 소개를 여전히 잘해 주시네. 대부분 저를 다 아시는 분이죠? 네. 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래요? 아, 어느 정도 되면 뭐 멈추겠죠. 뭐. 우리가 여성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을 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성을 잘 알려면 사귀어야 돼요? 여성을 잘 알려면 사실은 남성을 잘 알아야 돼요. 네. 남성을 잘 알려고 하면 여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유교 철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뭐 다 육아만 하는 데니까 저도 여기서 옛날에 졸업했잖아요. 97년도에 말씀 드렸죠? 97년도에 제가 그때 8회 때인가 1년 명륜대학 1년 다녔습니다. 수료증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아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양 것도 한번 보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방학 끝나면 바로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육아가 아니고 도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장자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출간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장자 출간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와서 강의할 때는 한 권씩 또 다 이렇게 선사하는 걸로 이렇게 이 도가도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좀 편안한 게 있죠. 육아는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뭐 저보다 더 연배들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약간 좀 딱딱하고 이게 좀 까불고 그러면 눈도 막 팍팍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잖아. 그죠? 근데 도가를 보면 좀 여유롭고 이게 좀 푸근한 정조라는 임금도 통치하다가 좀 괴롭고 고통받고 막 그러면 이 노자나 장자를 읽었어요. 그런 문헌이 다 있어요. 아, 이런 거 보면 너무 편하다, 마음이. 막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불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가는 내년쯤에 한번 제가 또 동국대 불교대학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좀 해서, 육아가 살아가는 데는 최고지만 그래도 이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향교라고 해가지고 전부 우리 육아만 매해 그냥 육아만 오잖아요. 학자들도 거의 다 뭐 육아만 얘기하니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살짝 맛 보면서 야, 서양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보면 사실 큰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삶이나 걔네들 삶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방식이 다른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맛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오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커피 좋아하셔요? 혹시 테라로사라고 혹시 아세요? 테라로사 커피라고? 테라로사 커피는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어우, 대단하신 거예요. 테라로사 커피가 강원도 강릉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 강릉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조흥은행이라고 요즘에 뭐 사라졌지만 조흥은행이라고 있었잖아요. 백년은행이라고 그랬는데 그 IMF 이후에 되게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21년인가를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IMF 이제 어려워지니까 막 그때
구조조정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밀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속초인가 어디 가서 돈가스 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가스 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돈가스를 대충 먹고 나가서 2차로 커피를 고상하게 마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그래요, 문화가. 저는 수원시청에 있잖아요. 아니, 우리 수원시청의 직원들이 밥을 먹을 때는 대충 먹고 밥 먹고 이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커피를 비싼 걸 먹어요. 밥값 거의 비슷해요. 막 밥값. 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커피를 이렇게 비싼 걸 처먹고 지나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커피를 잘 먹어야, 잘 마셔야 자기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대, 요즘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커피, 이제 그 테라로사 사장 그 대표 이름이 김용덕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커피 문화가 음식 문화보다 더 높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저보다 한 3살 위인데 5, 9년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돈가스 점도 뭐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 커피점을 만들어요. 커피를 이제 해야 되겠다. 커피 굉장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갖고 연구해서 가게를 냈는데 한 사람이 오는 날보다 한 사람도 안 오는 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손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양반이 그 꿀장 이렇게 뭐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분명히 내 커피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다음에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문학, 예? 문학, 사학, 이 사학, 그 다음에 철학, 이 문학 관련된 책이 최소한 300권. 제가 제 책에도 그 한 몇 년 전에, 6년 전에 책 나올 때 하나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썼는데 어떻게 이 양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인터뷰한 게 보면 나와요. 문학 관련 책을 300권, 이 역사 관련된 거 200권, 그 다음에 철학 관련된 거 100권. 그러면 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 문학 300권, 요 위에 역사 200권, 맨 꼭대기 철학 100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딱 이렇게 읽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딱 정립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장사를 하든 커피 장사를 하든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뭐 짜장면, 저도 짜장면 집 출신이지만 짜장면만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깼다 갖다 주면 그냥 짜장면이지 그냥. 근데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어 놓고 짜장면 갖고 오는 사람의 그 자세,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은 막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문학 300권, 역사 200권, 철학 100권을 읽어보니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는 잘 안 됐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올 것이다, 시간 지나면. 그래가지고 기다려보니까 정말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 양반이 그 커피 무슨 큰 공장 하던 거를 이제 망한 걸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커피점을 만들어. 공장같이 생겼는데 거기다 커피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성공하고 저기 성공해갖고 지금 뭐 전국에 이렇게 하나씩 지금 만들었는데 한 15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매출액이 1년에 한 360억, 요즘에. 360억이면 하루에 거의 1억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커피 파는데 어딘지 아시죠? 별다방이라고.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1년에 뭐 2조를 넘게 판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 숫자가 무척 많아요. 숫자가 아주 동네 막내 다 만들어. 걔네들이 아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15개에 비하면 스타벅스의 2배나 팔아요. 거기 이 테라로사가. 그러니까 자부심이 엄청 대단해진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도 안 되고 문학을 몰라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직해가지고 돈 조금 생기니까 야 요즘에 그냥 그 카페가 대세다 카페가 대세란다. 아니 여기 무슨 자리만 나면 그냥 카페하고 1억 들여고 하는 거야. 쉽게 진출하면 어떻게 돼? 쉽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를 딱 가가지고 청결한 마인드,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그런 자세, 이 경영자의 철학 이런 게 다 이게 구비가 됐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뭐 누가 된다 그러고 그냥 탁 진출해가지고 조금 망하니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그리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뭐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가서 막 거의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준비들을 안 해, 준비들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럼 뭐 로또 바라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육아 철학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편식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다른 음식도 좀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또 그 평소에 먹는 게 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더 맛있지 않을까. 예, 제가 조금 그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소크라테스가 우리 공자 같은 사람이죠. 우리 동양에 비하면 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에 비하면 사실은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철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이렇게 다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요즘 뭐 휩쓸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제가 공부해 보면 이 공자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이거 게임이 안 될 정도죠.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 어떻게 이제 드러나니까 지금 그런 거지. 실제로는 소크라테스가 뭐 한번 보실까요? 건강한 추남이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조각가고 어머니가 산파에서 산파 아시죠? 요즘은 다 아이들을 이렇게 잉태하고 나중에 생산할 때 어디 갑니까? 전부 그냥 병원을 가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그 출생지는 다 그냥 거의 100% 가까이 병원이에요, 병원.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저도 우리 그 주변에서 보면 가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태를 막 이게 소독해가지고 태를 잘라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산파가 다 있었죠, 산파가. 요즘엔 산파가 없죠. 거의 병원에서 다 그냥 간호사들이 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제가 못 실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동글동글하고 잘생겼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추남이야, 추남이에요. 걸을 때도 막 뒤뚱뒤뚱 걸고 그 볼품이 없었나 봐. 거기다 또 근데 술은 또 엄청 잘 드셨나 봐요. 이거 배가 좀 나오고 이게 등치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지방질이 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술을 잘 이게 섭취하잖아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도 이게 좀 지방이 좀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데, 집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무관심했다. 이게 철학자라는 게 이게 참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을 멀리하는 직업인데, 돈을 멀리하는 직업이 왜 이러냐면, 사실은 철학자들이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 조금씩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철학자가 돈을 많이 내가 벌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못 벌어요? 못 법니까? 벌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근데 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비겁해져야지. 그죠? 약간 비겁해져야 돼. 자기가 부도덕한 짓을 좀 해도 안 한 척하면 안 한 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했다 그랬죠? 민간인 순실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국정농단.
농단했다고 그랬잖아. 농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둘러봤다는 거야. 시장이 뭐가 잘 팔리는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봤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쫙. 어느 품목이 잘 팔리냐? 그럼 미리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물건을. 그렇지. 독점하는 거야. 독점해가지고 재빨리 이익금을 딱 취하고 그 다음에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농단이라는 거잖아. 농단이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을 매겠다는 거야. 밉다고. 아니 그렇게 그때는 관리들이 다 그냥 물건 가져왔어요. 팔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것만 정리해 줬는데 어느 날 그 농단하더라는 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어떤 게 장사 잘 되는가 그 품목 알아가지고 미리 선점해가지고 조금 이익 먹고 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밉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 한다? 세금을 걷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세금이 그때부터 비롯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뭐 생각하시네. 아니 그 농단 아니 그거 조금만 하면 이 철학자들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죠. 못된 짓은 금방 배워요. 그래서 요즘에 청와대에서 이제 집팔으라고 막 그러다가 안 파니까 이제 안 팔면 이제 인사에 불이익 주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미스터리 있잖아요. 요 옆에 우리 재명 지사는 또 그냥 4급이면 과장급이거든요. 과장급 이상 두 채 갖고 있으면 다 인사에 불이익 주겠다고요. 엄포를 엊그 전에 엄청 세게 놨잖아요. 되게 웃기긴 해. 근데 저는 그렇게 누가 시켜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두 채 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크게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그만 집이라도 서울에 강남에 있는 데는 몇십억 가요. 조그만 집도. 그런 거 왜 하라는 거야? 공직자들은 들어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돈 많으면. 더 많이 불리라는 겁니까? 나눠주라는 거잖아. 나눠주라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야. 공직자는. 많이 주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분이 살 사람이 없다는 그래갖고 거예요. 제가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지난번에 나라에 돈도 없는데 100만 원씩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고 여기 경기도도 10만 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받지 말고 내자 그래갖고 저는 110만 원을 가서 사회복지 공동목에다 냈잖아요. 받지 말고 내자. 그래갖고 제가 내고 우린 공직자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받지 말자라고 했다. 저만 엄청 터졌어요. 아니 왜 마침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왜 안 받게 왜 못 받게 하냐는 거야. 우리는 받으면 큰일 난다. 이게 돈이 와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언론사 한 3군데 4군데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받게. 그래가지고 그냥 110만 원만 달렸어 그냥. 근데 공직자는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공직자가 부자가 되려면요 만약에 1억 벌어서 그러면 5억 벌고 싶고 좀 있으면 또 10억 벌고 싶고 10억 있으면 또 100억 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남의 거 뜯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제가 고위공직자들 가끔 잘 만나요. 그래서 내가 좀 퍼붓고 막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게 또 반영을 좀 해갖고 요즘에 이제 팔으라 하는데 팔으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팔아야지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되잖아 이렇게. 저는 여기 강의 오는데 또 몇십만 원 준대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드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좀 치아 관리 저 여행 가셔가지고 좀 치아 관리가 하는 게 갑자기 어떤 치과가 그걸 보내줬어 하나를.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재빨리 치과 연락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그 이름 제가 붙여가지고 했는데 저는 다 돌려줘요. 저는 어차피 공직자인데 봉급도 나오는데 그런 이게 같이 사는 생각을 해야지. 그 원래 육아가 그런 거예요. 육아가. 그러니까 철학자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버는 거예요. 왜냐면 따라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 도둑질하는 거 보면요. 나 친한 사람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말이야. 너 친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너 돈 번다? 그럼 그 친구가 또 돈 벌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가만히 있냐고. 또 다른 친구한테 아주 내가 비법인데 그러면서 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가 아주 나쁜 사회가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일본 빼고 제일 잘 살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동북 동남까지 다 해가지고 필리핀이 제일 잘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은
무척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정치인들이 부패의 고리를 그냥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전 세계에 식모로 다니, 식모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식모를 못 두게 돼 있잖아요, 법에.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외국인 식모를 둘 수 있도록 법을 해놨대. 12만 원이래, 필리핀, 그 가정부로 쓰는데. 필리핀은 영어를 써요, 거기는 영어로 공용어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야. 걔네들을 12만 원 주고 쓰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도 케어해주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얼마나 싸, 걔네들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정치인들에게 부패 그냥 계속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절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일부러 안 벌고 뭐 했다? 안 읽어보셨구나. 안 읽어보셨어. 뭐 했다? 애들만 가리키는 거야. 무료로. 나 애들만 이렇게 애들 불러다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아내를 얻었어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아내를 얻었어. 크산티페라고 아주 엄청난 그 악철하고 대명사 하면 크산티페잖아. 소크라테스, 마누라. 막 이상한 사니까 여기다 물 갖다 붓고 막 그랬잖아요. 공부 애들 가르친다 그러면 야따 얘이 물이나 퍼마져라. 그리고 막 왜 그러겠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자기는 20살에 20대에 왔는데 30살 차이라는 30년의 차이 나는 그 아주 그냥 어린 아이 왔는데 그리고 살아가면서 잘 돈도 벌어다가 이렇게 잘 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철학만 안 한다고 그냥 밥은 굶겨놓고 막 그러니까 그냥 물 갖다 퍼붓고 욕하고 그냥 이 씨부랑탕이 말이야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무슨 철학을 하냐고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야. 이게 어떤 데 보면 이해도 좀 가. 그죠? 그래도 최소한의 좀 먹거리는 조금 항산해야 뭐가 된다? 항심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무항산이면 안 배우시는구나. 이럴 때 보면 육아같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그러잖아. 근데 지도자들은 무항심이라도 유항심이래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무항산이다 그러면 무항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지도자들은 무항산이라도 그 착한 마음이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는 그걸 유지한 거지. 근데 그 아내는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알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욕하고 남편은 막 퍼붓고 물 갖다 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뒷페이지 62쪽에 62쪽 보면 62쪽 예 62쪽 아이는 산모가 낳는다. 그 이제 끊임없이 소크라테스는 이 반어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반어법 소크라테스 반어법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야 너 이거 알아? 그래서 안다고. 너 덕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예 덕에 대해서 압니다. 네가 말해봐. 그럼 덕을 잘 말 못하면 그걸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끝까지 완전히 막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문답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만 네가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 요즘에 나이 든 분들한테. 예? 꼰대. 저한테도 막 꼰대 얘기를 해. 야 꼰대가 사회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사회가. 니들끼리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냐. 꼰대가 있어야지. 이 꼰대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프랑스의 그 벼슬 이름이잖아요. 꽁테라고. 예? 그게 일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 게 꼰대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사무국장님이 우리 시청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7급까지만 되려고 그래도 한 15년을 근무했어요. 15년. 7급이 되려고만 해도. 그리고 7급에서 6급 되는데 한 10년에서 12년이 걸렸어요. 6급 되는데도. 그러면 6급 되는 게 벌써 20만 5년씩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여기서 몇 년, 여기서 다 거쳐가지고 6급이 사무장이 되는 거야. 이 동사무소. 업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지. 아주 능통해. 요즘에는요, 우리 선배님처럼 다 나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 왕창 올라가. 막. 한 10년이면 6급이 돼버려. 요즘에. 그러니까 뭘 알아요?
여기 동사무소 한 6개월 있다가 올라와. 구청에서 조금 있다가 또 올라와서 또 진급해서 내려갔다 6개월 있다 또 올라. 무슨 얘기지? 못 알아먹어. 꼰대가 없어 봐. 그럼 지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다 저기 선배들이 다 그 꼰대인데. 응? 선배들 얘기를 듣고서 잘 해가야지. 그럼 무조건 조금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조금만 이렇게 좀 섭섭한 얘기하면 그냥 꼰대라 하고 그리고 꼰대라면 꼰대인지 뭔지도 몰라. 응? 꼰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멘토잖아 멘토. 예? 멘토잖아요. 역할을 해주냐. 뭐 물어보면 탁탁 나오잖아. 이 꼰대들은. 그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꼰대를 또 나쁘게 사람들이 폄하를 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써. 어제 내가 경찰관 29명 앉혀놓고 전국의 경찰들 교통경찰들 모아놓고 2시간 강의하는데 경찰이 무슨 말인지 아냐니까 한 명도 모르는 거야. 경찰직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들한테 경찰이 무슨 말이냐니까 몰라. 우리 제가 노동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노동운동 전국적인, 예? 그래도 좀 이름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 노동운동가들, 좀 간부도 있잖아요. 좀 방구진 낀다는 친구도 쫙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해줘요. 노동이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노동운동 한다고 그래. 그리고 바깥에 가고 그냥 가서 음악 틀어놓고 소리 빠락빠락 질러대는 건 더럽게 저 팔뚝질해 가면서, 결사투쟁. 제가 결사를 해봤어? 예? 어이구, 이름은 더 어디서 배웠는지 엄청 대단한 걸 많이 갖다 써. 근데 실제로 그 문구가 어떻게 해서 비롯되고 무슨 뜻인지 아냐? 몰라. 노동운동가들한테 노동이라는 말을 물어보면 노동을 모르고. 우리 수원시에도 노동정책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우리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고 노동정책과를 만들어서 노동정책과 과장 앉혀놓고 팀장 앉혀놓고 쭉 앉혀놓고 노동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럼 왜 여기 있냐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 노동자들 그냥 그렇게 노동이 뭐냐고. 노동을 몰라. 이게 큰 문제라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눈에 안 맞으면 그냥 막 폄하하기 바빠. 얼마나 웃겨. 이게 철학이 없어. 그래, 철학이 없어. 그래서 제가 노동부터 가르쳐주고 노동정책과 가면. 예? 어제 경찰들한테 그거 알아맞히면 책 한 권 준다고 책 주려고 3권 가져갔는데 한 사람도 알아맞히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줬어요, 그냥. 예? 세상이 그런 거야. 검찰이 왜 검찰인지도 모르고, 경찰이 왜 경찰인지도 모르고, 대통령도 물어보면 몰라.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보나마나 뻔해. 그냥 맨날 법이나 공부해가지고. 예? 지사가 왜 지사인지는 몰라, 경기도지사가. 예? 경기도지사 한번 이렇게 질의 한번 해보세요. 도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그냥 썼어. 이럴 거야, 아마. 어? 뭔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 반호법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결국은 깨달음을 누가 얻냐, 이거 누가. 아무리 선생이 좋아도 깨달음을 누가 얻는 거예요? 누가 이게 딱 깨달아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삼파 역할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학자는 뭐 하는 거다? 깨달을 수 있도록 삼파 역할만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누가 나? 산모가 나는 거지, 산모가.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삼파 역할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활용을 잘했어요.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서 이게 이 물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결국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현명하다. 그노티스의 아우티라는 게 이제 이게 이게 이제 know thy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노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공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잘 알잖아. 근데 진짜 아는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아는 것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모르는 걸 뭔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안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정말 무지한 게 뭔지 네가 알아야 진짜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모르는 걸 잘 알게 되면 나중에 너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장점을 부각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자신을 알라. 야, 네 꼬라지나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너의 장점을 잘 살펴보라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겸손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뭐 싸우다 보면 전부 단점만 지적해가지고 사람을 막 상처를 주잖아요. 실제로는 그 장점을 이게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장점을. 자기 단점을 잘 알면, 자기 단점을 잘 알면 장점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걸 딱 부각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냐, 이거. 소크라테스 이거 접근법은 좋죠. 접근법은 좋지 않습니까?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이게 뭐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게 델피 신전의 기둥에 이렇게 써 있는 말이에요. 그노티스 아우틴이라는 게 이게 써 있어.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걸 전달해 준 거죠. 우리 공자 선생님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뭐 했다? 그냥 전에 이게 집대성해가지고 알려줄 뿐이다. 자기가 만든 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 지식과 행동은 일치. 그럼 뭐가 생각나죠? 우리 동양의 지행 일치, 지행 합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적 사고랑 서양적 사고가 뭐 크게 다른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선행을 하라고 그래. 선행을 하라고 하는데 진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선한 행위를 하려면 선한 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살아온 얘기를 재작년에 처음 한번 이렇게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태극 강의하면서 제가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업을 이렇게 공직자가 되기 전까지 한 계산해보니까 23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쭉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 여동생을 강원도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대학을 졸업시켜서 제가 혼인시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형들도 와라 그래서 운전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운전을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 운수업에 그렇게 먹고 살고 우리 어머니도 결국 이제 여기서 지금 사시고 제 주변에 이제 좀 친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줘가지고 좀 살게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수 성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마음을 똑바로 올바르게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집안 정도는 하나 잘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수원시에 노조위원장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노조에서도 제가 아주 좀 이름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역할이 얼마나 커졌나요?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이 효과가 되게 커졌겠죠. 네. 근데 제가 악하게 움직였어 봐요. 악하게. 그러면 폐악이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장관이 됐거나 제가 여기 도지사가 됐거나 했어 봐요. 그럼 제가 착한 일을 하면 효과가 경기도로 이렇게 커지는 거고 1300만 명이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제가 아주 교묘하게 악행을 저질러 봐. 그러면 악행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집안에 하나 집안에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잘못 살아가지고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성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돼버리면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그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잘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거지. 소크라테스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행이고 어떤 게 악행인지를 잘 구별해서 선행을 찾아가지고 잘 구현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게 이제 지행합이래요. 그래서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가 선행인지 그걸 잘 알아서 행해야 된다. 알기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행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63쪽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악법도 법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우리 선생님들 악법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뭐 하도 많이 이제 살다 보면 들어보셨는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뉘앙스가 이제 악법도 법이라는 게 뉘앙스가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정치,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냐면 정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은 전부 정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민중도,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학자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정치적인 거지. 소크라테스는 그때 당시에 귀족정이 있고 민주정이 있었어요. 지금 민주주의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귀족들한테만 귀족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민주적, 그냥 투표해가지고 그냥 당선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느 편을 들었을까? 귀족파, 민주파. 소크라테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는 귀족정에 지지를 했어요. 귀족정에. 민주정에 지지를 안 했어요. 민주정은요, 이 타락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제가 이게 논하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 이런 것들은 전부 타락한 정체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정체. 지금 민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정은요, 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 뭐가 다르냐. 이 소크라테스는요, 민주정은 사람의 표만 받으면 되니까,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개나 소나 지도자에다가 막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표만 많이 받으면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철학이 없이 막 움직이 된다는 거야. 그냥 나라를 막 절단 나거나 말거나. 근데 귀족들은 어때요? 귀족이 아무나 됩니까?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 한해서 귀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정치하는 게 훨씬 더 착오가 없더라. 실수가 적더라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쪽에 지지를 한 거예요. 물론 민주파에 아주 거대한 지도자가 있어. 페리클레스라고.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하면 그래도 지지할 만하다 그랬어.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계속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야. 에? 이 민주파에서는. 그래서 귀족파에다가 그냥 지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파에 있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이뻐요? 미워요? 당연히 밉지.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이제 노리다가 나중에 마침 또 소크라테스가 자기네가 믿는 종교를 안 믿는다 이거야. 자기네 아테네에서 믿는 종교를 안 믿고, 아테네 청년들을 전부 다 뭐 한다? 막 해가지고 이제 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니들이 알물 제대로 알아서 선한 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타락시킨다고 이제 걔를 이제 거꾸로 젊은 아이들을 타락시킨다 이거야. 그래도 그 죄목으로 이제 쳐놓는 거야. 쳐놓아요. 그래가지고 클리톤이라는 아주 굉장히 부자 친구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구속되면, 제가 소크라테스 그 감옥도 제가 가봤거든요. 4년 전에. 4년 전에 실제 가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감옥이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마더라고요. 철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쳐놓는데 옛날에는 이제 돈을 주고 그러면, 간수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그냥 탈옥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알아서 그냥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내가 돈을 다 써놨다. 다 미리 손을 써놨으니 몇 월 며칠 날 그냥 나가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왜 나가냐. 내가 왜 나가냐. 클리톤이 돈을 다 써갖고 했다고 하는데도 클리톤을 설득을 해. 에? 야, 너 생각해봐. 너 태어날 때
누가 돌봐주냐? 그래. 누가 돌봐줍니까? 우리 태어나면. 부모도 있지만 요즘에 아이들 어디서 생산합니까? 병원이잖아요. 그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태어났다고 돈을 주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요즘에 아이들을 생산 안 해가지고 둘부터 돈을 줘요. 둘 하면 두 번째 아이를 50만 원인가 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인가 주고 넷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주든가 하여튼 이게 줘요 지금 돈을. 그 돈 주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유아원이 아니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 어린이집. 요즘에 어린이집 하나 애들 보내면 얼마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냐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요. 애 하나를. 모르시죠 그런 거. 아이 하나인데 2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매달. 그래서 어린이집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유치원을 가. 유치원 가서 또 돈을 줘. 또 초등학교 가면 또 선생님들 교육 대학 나온 선생님들 또 붙여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라고 다 붙여주고 하고 또 하고 또 경찰관들이 길 다 이게 해주고 도둑놈 잡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누구 뭘로 이루어졌어? 뭘로? 그런 게 다 세금인데 그 뭘로 만들어졌어? 그게 세금 그냥 줄 수 없잖아. 뭘로 만들어? 법을 만들지. 법을 통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법을 통해서 얼마 줘라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법의 혜택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죠. 어른이 됐죠. 잘 먹고 잘 살았죠. 네. 그래서 꼬라서가 70살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나라에서 자기가 괘씸하다고 죽으라 그러는데 교도소 가서 이제 있는데 죽으라고 하려니까 여태까지 법의 보호를 다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으라 그러니까 나 뭐 안 죽을래. 도망갈래. 그걸 도망가면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자기 클리톤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여태까지 법의 보호를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넌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못해. 그리고 그래 가면 돼 안 돼. 여태까지 법의 보호를 보호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 이건 배신하는 거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클리톤이 안 되겠다 양이 너 죽어라.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야 빨리 갖고 와. 독배 갖고 와. 그래갖고 이제 마시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세상 얘기가 나와. 저세상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으면 진짜 나쁜 겁니까? 사람은 죽기를 싫어해. 살기는 좋아하고. 근데 왜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승이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제 주무시고 오셨죠? 예. 네. 어제 주무시고 오셨잖아. 그 주무실 때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니 주무실 때는 뭐냐고 그게. 죽음이야 삶이야? 그게 죽음이야 죽음. 예. 네. 우린 매일 죽어요 매일. 매일 죽었다가 매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로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거를. 원래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원래? 죽음 명을 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숨도 안 쉬.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걸로 만든 거예요 죽음. 그리고 원래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있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 없어. 죽음이라는 걸 안 만들었으면 몰라. 그래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압니까? 그 선생님들? 나 태어났다. 그리고 알아요? 그래서 김혜영이다. 김혜영. 아 좋은 세상 김혜영. 의식합니까? 어느 날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김혜영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김혜영, 혜영 부르는데 내가 무슨 혜영이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내가 무슨 혜영이 아니니까. 근데 자꾸 팬단 말이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한다고. 혜영아 그랬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혜영이 된 거야. 그때부터 누군가 호명하면 무조건 예 하는 거예요. 의식한 거야 이제. 의식한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나이 좀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나중에 뭐가 와? 정신이 이제 뭐가 와요? 요즘에 막 치료하려고 막 난리잖아. 치매가 오잖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자기가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들어왔다 나간 건지를 모르다가 싹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렇게 태어날 때 모르는 것처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죽음이라는 걸 의식화한 거야. 의식하면 어떻게 된다? 무서운 거야 이제. 죽기 싫은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도 안 쉬는 거고
눈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싫은 거야 그게. 그리고 거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좋은 세상에 태어나왔으면 거기에 분명히 누가 있다?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약간 피곤하지만 아이 진짜 옛날 그 좋은 고향에 간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나라의 애땅이라고 있어요. 진나라의 애땅. 애땅에 관문직이 딸이 있는데 여희라고 아주 이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첩으로 삼으려고 왜 여성들이 이쁘고 그러게 댕기면서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딱 잡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궁에 가서 살자. 그래 데리고 가잖아. 그런 여자들 너무 이쁘니까 여희가. 그래가지고 그냥 너다 그랬더니 그냥 일주일만 딱 주는 거야. 너 일주일 있다 이제 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막 눈물 짜고 엄마 아빠하고 그냥 맨날 이제 이별이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거기서 사는 거야 궁에 가서. 그러니까 뭐 눈물 짜고 나는 이제 왜 이렇게 이뻐갖고 붙들려 가야 되나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들어갔는데 임금이 자기하고 그냥 맨날 사랑해주고 그냥 침대에다가 그냥 온갖 고기를 맨날 먹다 보니까 애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좋은 것도 모르고 내가 왜 울고불고 했나 그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장자가 한 말이야, 그 말은. 다음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 장자 얘기인데, 우리 죽음을 우리가 무섭다고 보지만 죽음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 에로스라는 말도 이제 플라톤 내면 에로스가 나오는데, 에로스는 뭐 밝은 거야.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쁜 거 있잖아. 그것도 에로스예요. 그건 잘 보이잖아, 밝게.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나토스도 있어요. 타나토스. 밤이야. 어두운 거야. 정적인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요. 날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 죽어. 아무거나 다 죽어요. 근데 밤에 깜깜할 때 우리 여기 몸에서 뭐가 막 움직입니까? 세포. 멜라닌 세포가 깜깜해야 움직여. 멜라닌 세포가 활동하면 거기서 항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항암 물질.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불 켜놓고 있어봐요. 금방 죽어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밤에 깜깜하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깜깜할 때 항암 물질이 탁탁 만들어져가지고 이 암세포가 들어와도 금방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타나토스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다 설득하죠.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귀족정을 이제 지지했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64쪽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야 그러려면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물어요. 그랬더니 자살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나쁘게 봐요 자살을. 왜? 우리를 낳은 것은 누가 낳냐는 거예요. 우리를 낳게 한 거는 내가 낳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냥 낳은 겁니까? 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다 이렇게 네가 필요해서 딱 선물 가서 심부름 하고 와라. 사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고 와라 가서. 그랬는데 내가 자살해 버리면 업무 수행을 제대로 직무 수행을 안 하고 온 거나 똑같다는 거야. 이해 가요? 신이 나를 낸 거는 누구누구 자식을 통해 부모를 통해 가지고 냈지만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거긴 냈다는 거예요. 그럼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하고 끝내고 와야지. 어디 건방지게 중간에 나 업무 수행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죽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개나 돼지 기르잖아. 요즘은 개 잡아먹으면 또 난리 쳐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 개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잖아요. 길러서 뭐해? 잡아먹잖아. 근데 딱 길러갖고 잡아먹으라는데 개 돼지가 그냥 씨발 좀 있으면 잡아먹히겠구나. 나 집에 기분 나빠. 나 그냥 죽을래. 미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기분 나빠. 저 주인이 나 좀 있으면 잡아먹는다네? 그리고 그냥 일찌감치 갈래. 되나 안 되나 이거야. 주인이 얼마나 애정이 있게 막 아이고 이 새끼 잘 기르네. 잘 기르네. 그래가지고 막 애정을 좋아하잖아. 잘 길러갖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갑자기 죽어봐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똑같아.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살을 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명망가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아주 따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명망가가 죽으면 그냥 자살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 죽고 그래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죽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상한 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때만 해도 아테네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 받으면 24시간 내에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배가 좀 덜 들어오고 어떻게 해갖고 한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다 설득하고 그 다음에 가져와라 약물. 그래서 도배 마시고 이 다리서부터 이게 차가워지나 봐요. 사람이 죽으면 다리부터 차가워진다가 쭉 한 나중에 이제 입은 살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싹 숨지지.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 학파가 이제 나오고 이 소크라테스 학파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67쪽에 보시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게네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67쪽의 세 번째 단락에 디오게네스의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욕, 자족, 그리고 무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갖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양반이 뭐를 처음에 갖고 있었냐면 물 떠먹는 거는 갖고 있었어요. 이 물 떠먹는 거. 다른 거 다 버렸어. 그래서 이제 개견자잖아요. 개견. 예? 키니코스라는 게 이게 개처럼 이렇게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집해서 살아. 개집 같이 사는 거예요. 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물 떠먹는 건 하나 있었는데 개가 가만히 보니까 혀로 막 물을 떠먹네? 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는 게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야. 내 동생 쳤다는 거 아니야. 물 떠먹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개처럼 사는 그런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견유학파라 그래.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파지, 개파. 개파.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이제 쭉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플라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받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나오는데 한 10분 쉬셨다가 플라톤 사상 또 보시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보면 이 말 속도가 빨라가지고 자세히 안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똑같네. 예? 김영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강의에 임하거든요. 근데 시작하면 흥분해가지고 빨라지는 거야 이게. 빠른 게 좋아요. 근데 도울 있잖아, 도울. 네. 김영우. 네. 비슷해. 그 도울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는 성균관대 철학을 전공해요. 제가 이제 성철이라고 그러고 거긴 고철이라고. 제가 고려대학교 철학과 사람들한테 고철이라고 그래서 고철이 성철을 이길 수가 없다. 제가 농담삼아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금방 누군지. 근데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좀 저하고 그분하고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분은 정말 그 부잣집 엘리트 생활을 하신 분이고 저는 뭐 정말 공자처럼 고생 직사기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저를 알면 제 스토리를 알면 이제 그렇게 쉽게 돌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엔 막 닮았다 그러면 좀 약간 섭섭해. 아니 선생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냥 들었을 때 저만의 그 상품이 있는데 자꾸 돌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소리 지를 때 돌하고 안 닮게 하려고 의식을 좀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잠을 거의 한 20년 이상을 막 불만이 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잠을 좀 자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지금 알죠.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은 때만 되면 세상이 어렵든 말든 봉급이 이 계좌로 탁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몰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규 직원들 들어온 지 한 1년이 안 된 친구들이 한 노조에 5명이 탈퇴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는 탈퇴를 하면 나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왜 탈퇴했나 확인했더니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때문에 누가 오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안내도 하고 이쪽으로 가서 검사하세요. 이쪽으로 가서 검사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라는 거예요. 도서관 문 다 닫았거든. 도서관 직원들이요. 도서관 문 다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놀면 뭐하냐. 그런 거라도 가서 안내해라. 바깥에 땡볕에 그거 하라고 시켰다고.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냐는 거야. 자기는 사서직인데 책이나 안 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땡볕에 그거 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그냥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다니까. 또 말이 빨라지네. 진짜 공직자들이 관념이 없어. 관념이. 지들이 공직자의 공짜도 모르고 직도 몰라 무슨 말인지를. 화가 엄청나게 탈퇴한 거 기분 나빴지만 그 얘기 듣고 더 화가 났어 제가. 니들은 공직에 자세가 안 돼 먹었다. 우리는 저 농업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요 평택이라든가 요 화성에 가면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데가 많아요. 그런 무슨 병 나면 가서 막 묻는다니까 땅 파가지고. 그럼 막 그 직원들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럼 막 돼지가 막 살겠다고 막 기어오르는 게 막 떠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나중에 정신과 가고 막 그래요 직원들이. 공직자가 하는 거지 누가 해 그럼 그건 공직자가 하는 거지 그런 거 다. 에? 공직자 뭐 돈벌이 들어오면 난 나가라고 막 그래 그냥. 그때 저는 노조위원장인데 노조위원장이 자기들 보호 안 해준다고 되게 까요 뒤에 가서. 그래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항상 51% 52%밖에 못 받아. 안티가 막 48% 49%야. 근데 항상 이겨. 그래갖고 제가 전국의 최고 독재 지금 하고 있어요. 육선 지금 이제는 안 됩니다. 하도 해도 안 됩니다. 못 이겨 먹으니까 이제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내년이 끝이에요. 제가 내년에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근데 공직자들이 그 세상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공직자는 이게 8개 입을 이게 공짜거든요. 이게 공짜가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8개 입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공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공짜. 네. 예? 공공 그러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8개 이게 정전법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팔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팔도광상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사전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갖고 다 먹고 살으라고 했고 여기는 공전이란 말이야. 예? 요거는 개인적으로 다 분배해서 먹고 살으라고 하고 여기는 같이 농사를 져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예? 근데 이거 농사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이거 사전은 자기들 거니까 잘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대충 친다고 그냥.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요즘엔 어떻게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세금을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뜯어내. 갖고 와 세금. 그냥 뜯어내는 거야 이제 아예. 그러니까 요게 정부야 지금. 작년까지 1,800조쯤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세금 우리 5,170만 명이 열심히 생산활동 해가지고 1,800조를 만들어서 이게 여기 8개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산활동을 해갖고 여기 작년에 얼마 줬냐면 470조를 냈어요. 470조 여기다가 470조 갖고 살았는데 올해는 513조 했어요. 근데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또 지난번에 추경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50조 또 늘어났잖아요. 근데 세금 만들어질 때 있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농사가 잘 됐으면 여기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여긴 잘 되는데 여긴 지역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잘 됐어. 여기 잘 안 됐어. 그러면 여기 받아갖고 이렇게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뭐다? 그게 공직자예요. 공공을 몰라. 공직자가 뭐 하는 건지를 그냥 봉급 받아가고 아이씨 왜 이렇게 월급이 작아 막 이러는 거야. 월급 많이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야? 나는 나가서 기업에 가서 일하는 거야. 기업은 자기가 일할 만큼 받잖아. 공직자는 계급에 맞춰갖고 딱 봉급을 준다고. 계급에 일 많이 하든 적게 해도 어떤 놈이 같이 퍼질러 잡아야 자든 무조건 때 되면 줘요. 어? 근데 일반 기업은 어때? 잠잘 수 있습니까? 가서 몰래? 어디가 뛰어? 그리고 바로 잘라버려. 우리는 이거 다 숨어 있어. 막 어떤 놈은 봐서 화장실 가서 숨어 있어. 똥 싸러 가가지고 한 시간 있다 오는 놈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급수에 맞춰 주는 거야 그냥 공직자는. 근데 뭐 하는 거야? 역할 하는 거야. 8사람들의 입을 8개 입을 뭐하라? 관리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정이 어려워졌잖아. 지금 나라 사정이.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공직자가 뭐 해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요즘 허리띠 졸라매는 소리를 안 해 나라에서. 그냥 페이스북에도 막 까는 거야. 허리띠 졸라매는 소리는 다 없어졌다 이거야. 옛날 허리띠 졸라매자고 많이 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응?
요즘에 허리띠 졸라서 해야지 그냥 돈을 줘, 그냥 돈을 줘,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10만 원. 아니, 시장하고 염태영 시장하고 내가 주지 말자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돈 없다. 우리 수원시 돈 없어요, 지금. 근데 경기도 돈 10만 원 준다 그러고 화성시는 지금 막 커져갖고 돈이 좀 세수가 좀 우리보다 나아. 그러니까 20만 원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수원시는 왜 돈 안 주냐는 거야. 수원시. 그냥 게시판에다 막 무슨 빚쟁이가 돈 떼본 것처럼 그냥 게시판에다 막 도배를 해가지고 우리 염태영 시장 항복했잖아. 항복. 그리고 10만 원씩 만들어주냐고 지금 다 거덜이 났어. 아직 거덜이 났어. 그래갖고 아무 사업도 못해, 지금. 이게 무슨 시냐고, 이게. 살림살이 다 거덜났는데. 일도 못해, 지금. 일 할래도 돈이 없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왕창 뽑아놨잖아, 지금. 문재인 형님이 또 많이 좀 뽑아달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나하고 또 많이 싸워갖고, 그래도 좀 덜 뽑는다고, 덜 뽑는다 했는데, 또 많이 뽑아줘서 어쨌든. 그게 큰일이야, 큰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거야. 눈에 막 불을 켜고, 이 개나리, 소나리 해가면서 그냥. 반이 나가, 반이 인건비로.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그래놓고 그냥 때만 되면 봉고 탁탁 뚫는 게 이놈 새끼들이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2조 5천억쯤 돼요. 국도비 다 합치면. 복지 예산만 1조가 넘어, 지금. 예? 복지 주잖아. 아까 왜 이제 노인분들 거기 요양원 가면 200만 넘게 줘, 한 사람당. 지금. 어린이, 응? 애 낳아갖고 어린이집 갖다 대면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지금. 1조가 넘어, 1조가. 우리가 그렇게 돈이 큰 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공직자들은. 근데 전부 다 눈이 풀려서 시청에 있는 사람만 조금 눈이 바짝바짝하고, 동해에 있거나 구에 있으면 진급 안 되잖아, 거기서는. 시에 올라가야 진급하잖아. 그러니까 시에 올라가야 눈이 바짝바짝하고, 구나 동해 가면 풀려있어, 내가 딱 보면. 눈이 전부 다 반짝반짝 해야지. 그래갖고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사나하고 찾아가서 막 살펴주고 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싫어해. 노조위원장이 자기들 안 돌봐 준다고. 뒤에 가서 깐다고. 엄청 싫어해. 그래갖고 항상 48%만 찍어. 안 찍어줘. 비토하는 거야. 넌 안 찍어준다고. 근데도 이상하게 51% 이상은 찍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천리마라고 있잖아요. 천리마. 천리마는 뭡니까? 천리마. 한 번 뛰었다면 쉬지 않고 천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본래 말이 그런 거예요? 본래? 말이 본래 어떤 놈이요? 성질이? 에? 말은요 본래 꼴리는 대로 뛰어넘는 게 말이에요. 원래 말은 천리마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백낙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때 말을 잘 봐가지고 이 녀석이다 그러면 그걸 잘 먹여갖고 조련을 잘하면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이 있고 나서 천리마가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 천리마가 그건 자기 성품을 다 깬 거예요. 자기 성품이 없어. 한번 뛰어라 그러면 이쪽으로 뛰어라 그러면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를 가면 그냥 패버린단 말이야. 회초리로 그냥 채찍으로 그냥 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 다 없어. 본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인재를 뭐라고 그래? 사람들 뭘로 비유해? 인재를 천리마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똘똘한 사람들, 고등고시 합격하고 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좋은 자리 가잖아. 그러면 사람들 보고 인재라고 그러잖아. 우리 동양지재라고 그러지. 네? 그런 사람들이 뭔 역할을 하는 거야? 리더 하면서 어떤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까 천리마의 본성이 다 없어지듯이 자기 생각이 없어. 큰일이라니까. 검찰이 막 자기 막 선배하고 막 육박전을 벌이잖아. 난 그거 보고 아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이 공직이 아주 개판됐구나, 이제. 에? 이거 완전 천리마가 됐구나, 진짜. 천리마는 그거 뛰어라 그러면 거기만 뛰는 거야, 거기만 뛰어. 공부 무척 잘했는데.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알아줄까? 그리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만나면 이제 맨날 그러는 거야. 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철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여기 이제 플라톤 얘기 그런 게 나와요. 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일장 이제 한번 던진 거예요. 노예로 팔리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쪽. 플라톤이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맹자 같은 사람이에요. 맹자 같은 사람. 예. 우리가 동양에서는 공자가 위대하지만
누가 없으면? 맹자가 없으면 공자가 이렇게 대단하게 떴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가 대단한 학자인 거죠. 아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성인과 아성 차이지만 그래도 이 맹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공자라는 분도 이렇게 크게 위대한 인물이 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플라톤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가 과연 이렇게 큰 위인으로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슷해 아주 희한해.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 순자 같은 사람이지. 순자 같은 사람. 플라톤은 아테네 명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정치가를 하려고 그랬죠. 정치가를 하려고. 이 플라톤이 정치가를 하려고 했는데 집안이 좋으니까 당시에 이제 과도 정권을 이끌었던 그 크리티아스, 그 어머니하고 이제 사촌 오빠였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페리클레스하고 다 이렇게 친척이 이렇게 조금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했던 건데 결국은 좀 달라졌죠. 이제 소크라테스 비극 이제 경연대회 갔었는데 소크라테스 강연 듣고서 거기서 이제 크게 감명을 받은 거죠. 저도 사실은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본래 제가 이제 국졸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이 아니라 국졸이라는 그 한계 뛰어넘지 못했죠. 자격증 면허증 한 20개 이상 따가지고 리비아를 이제 정기기사라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국졸이라고 무조건 폄훼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국졸이니까 말을 하지 마라. 제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갔거든요. 국졸이 대학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서 간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권한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이거 뭐 한국은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종이 쪼가리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인권 변호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를 해서 나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학과로 가려고 했는데 법학과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약간 도피처를 삼은 게 철학과야. 원래 철학과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법학과를 가야 되는데 법학과 너무 세니까 일단 철학과를 가자 해서 철학과를 슬쩍 갔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했잖아요. 초등학교도 6학년을 다 못 다녔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그 세상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집 간 거지 6학년 2학기 때. 선생님도 저는 분교를 다녀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졸업할 때까지 한 분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했으니까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주로 책을 제가 좋아하니까 책을 좀 많이 봤지. 근데 대학을 일단 딱 들어갔는데 일단 철학과를 갔는데 철학과 선생님이 자기 책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책 가지고.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책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는 처음 본 거지, 제가. 선생님 만나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균관대 최고령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사람아 왜 살아?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씨발 왜 살긴 왜 살아? 빨리 저기 대학 법학과를 빨리 졸업해가지고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난 인권변호사 하려고 그러지. 속으로만 그랬지 겉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 무서우니까. 그 선생님이 아주 도가철학자인데 아주 그냥 담배도 막 피시면서 강의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연기 제일 싫어합니다. 담배 좀 피지 마시고 강의하십시오. 이랬다가 엄청 깨졌어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냥 막 피셔.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이게 다리 꼬시고 탁 앉아가지고 담배 한 2가치를 피셔갖고 담배 재도 다 떨어져. 그럼 이제 끝날 때면 이제 한 10분 남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쉬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시작하시는 거지.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서 그다음 쉬는 시간이 없어. 계속 가. 근데 그런 분이야. 아주 개짜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왜 사냐고. 뭐 때문에 사냐.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빨리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 생각만 꽉 차가지고 아무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깨우침을 준 거지. 네가 왜 사는지를 자꾸 묻는 거야.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보니까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면 그것만 딱 따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돌진해가지고 그냥 거기 매몰됐으니까. 그 면허증 따야겠다 그러면 면허증 따는 데만 매몰돼.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왜냐면 거기 집중하냐고. 제가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랑귀래가지고 사기도 엄청 잘 맞아요. 누가 얘기만 하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이유인데 지금도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거기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갔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갔어요. 예?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학자가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를 이제 알은 거예요. 야, 법학이 저는 공인중개사 3개월 공부하고 땄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게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왜 사는지를 알고 나니까 법학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야. 야,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을 정말 이롭게 나 스스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랑 같이 발전, 지향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이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정치외교학을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법학을 같이 한 게 아니라 철학과 정치학을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학 관련된 이제 학위도 있고 또 박사과정까지 갔어요. 거기도 박사 댕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제 그건 그만뒀는데 하여튼 석사만 제가 4개, 학사도 제가 3년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만 4개, 박사를 2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조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네, 그 인정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그 이제 요즘에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뭐 맞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보다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 먹고 살 수 있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좀 챙기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운동 차원에서 이런 데 강의 오는 거지. 제가 뭐 돈 벌려고 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뿌려.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 왜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제 연구소 10,000권의 책이 있지 뭐. 집 말씀드렸나요? 작년에? 재작년. 플라톤이 이제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이거 이제 감명받아가 소크라테스가 정치가 하려다가 이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나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엄청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문구를 하나 보다가 마음에 팍 들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자기가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소크라테스도 여성을 좀 싫어했지. 약간 좀 이제 낮게 본 거야, 사실은. 우리 자꾸 이제 공자쌤을 여자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되게 너무 천하게 본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이게? 이 군자가 돼야지 뭐가 되면 안 된다? 소인이 되지 마라. 여기 여자지, 여자. 예? 여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숙녀라, 숙녀. 숙녀가 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되지 말고 숙녀가 되라는 거거든. 공자는. 이런 여자들은 가까이 하면 막 자꾸 막 별로 없고 붙고 멀리 하면 막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멀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지 말고 숙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우리하고 좀 달라. 패러다임이. 확실히 좀 천대한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렇게 낮게 본 거지. 상대적으로. 그냥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자기는 감사하다고. 예?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참 여성들이 참 이게 어렵게 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좀 그렇게 봤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좀 도움 주다가 의심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도 죽게 생겨서 잘못하면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사는데 나중에 이제 노예로 결국 팔렸다가 큰 부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본 거지. 플라톤의 그 천재성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풀려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아카데미를 이제 탁 맺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서구의 최초의 대학을 맺는 거예요. 플라톤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최초의 대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수학, 동식물학,
천문학 이런 걸 이제 강의를 거기서 했죠. 귀부인들이 막 남자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들을 정도로 아주 그 명강의를 많이 했다고. 근데 사실 당연히 명강이지 뭐. 그때는 뭐 듣지도 못했던 건 뭐 조금만 얘기해줘도 무조건 명강이지 뭐. 지금이야 차고 넘치는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게 좀 따지지만 그때만 해도 뭐 엄청나죠. 뭐 그냥 듣는 것만 해도. 플라토닉 러브는 이건 이제 약간 왜곡된 거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폄하하는 건데, 이 뒤쪽 보세요. 70쪽에 보시면 맨 꼭대기에 여자는 남자보다 뭐가? 덕이 뒤처진다. 남자보다 약한 존재다. 잔꾀가 많다. 교활하다. 이런 게. 하여튼 이런 거를 참 이게 참. 그래서 여자는 천박하고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비방도 잘하고 뭐 이런. 그러면 남자 나쁜 걸 쓰면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남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죠. 남자들도. 근데 참 이따만 해도 또 남자 세상이고 하니까. 미신을 잘 믿는다. 요거는 조금 남자보다는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히.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애를 낳는데 이제 관점을 많이 줬다.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것만 슬쩍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플라톤이 남긴 저서도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플라톤의 이제 정통 철학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장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장자에도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림자. 이게 빛이 이렇게 있으면 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너무 약해가지고. 그림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 그림자는 가짜예요? 진짜야, 가짜야? 그림자에 가짜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어? 진짜 몸이죠. 몸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형성된다면. 그림자가 가짜고 이 몸이 진짜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잖아. 조물자가. 그럼 우리는 조물자가 진짜고 우리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이제 이렇게 막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림자 한번 보시면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제 이데아인데, 이데아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이게 동그랗게 해놨어. 이거 완벽합니까? 네? 완벽합니까? 원이 완벽한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자대고서 딱 그리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완벽이 있겠어요? 완벽이 없지. 근데 도저히 완벽이 없지. 근데 완벽하다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뭘로? 그렇지,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원래 있어요? 극락이 있습니까? 있다고 쳐야지 종교가 만들어진다니까. 없다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가 없지. 유물론적이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눈을 찔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무슨 교회 만들고 뭐 사찰도 있고 막 하긴 하는데 아주 형식적이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데아라는 게 실제가 없지만 있다고 하자. 동그라미가 완전한 것 같지만 흠이 있다. 잘 보면 존재할 수 없죠.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 동그라미에 이데아가 따로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동굴의 비유가 나오죠. 동굴의 비유. 우리 그냥 쉽게 우리 서양 사상하고 동양 사상하고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여기 개구리가 제가 그림은 참 못 그리는데 여기 개구리가 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됐네. 아니 개구리라고 쳐. 하여튼 개구리가 두 마리 살았어. 개구리 두 마리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너무 심심한 거야. 이 우물 안에. 그래갖고 이제 슬금슬금 겨우 올라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큰 거야. 그냥 놀래가지고 이 새끼 다시 겨들어가지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가보니까 무지무지 큰 세상이 있다. 약간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안 봤잖아. 그러니까 요 안의 세상은 조그맣다 이거야. 이 세상은, 밖의 세상은 크다 이거야. 우리 동양적 사고는 대소관념이야. 대소관념. 동양적 사고, 이 우주관은. 그러니까 밖에는 크고 우리 안에는 조그맣다 이거야.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달라요. 여기는 끊임없이 여기 변화되는 세상이에요. 여기 막 변하다. 여기 막 움직여. 막 보고, 얼마 전에 막 이제 사막에 이쪽에 딱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며칠 동안 바람 불더니 저쪽에 와서 산이 언덕이 딱 있네?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변화가 무쌍하다 이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 걔네들은? 여기는 가짜 세상.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진짜, 여기 꼭대기, 여기 딱 보니까 맨날 이거 볼 때는 저 변화가 없거든. 맨날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불변의 세상인 게 진짜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그래, 진짜. 그래서 얘는 진위관으로 가는 거야, 진위관. 우리 동양에는 여기도 진짜, 여기도 진짜, 그냥 크고 작다. 요 차이야. 근데 서양 애들은 진짜다, 요 세상은 가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예요, 이게? 요게 가짜. 우물안 게, 우리가 지금 우물 안에 사는 거야, 지금. 요건 세상은 전부 가짜야. 저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 거야. 진짜 있어 없어? 없는데 뭘로 만들었어? 이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야. 있다고 치는 거야. 있다고. 완전한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우겨 빡빡 우겨 그냥 그래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왜 자꾸 변하냐 이거 이 세상이. 이 세상 왜 자꾸 변하냐. 우리 동양에는 원래 사람도 변하고 사물도 변하고 다 변해. 그러니까 변하니까 그냥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발전이 별로 없었어. 서양 애들은 믿을 수가 없다네. 왜 인정 못하겠다네. 왜 자꾸 변하냐 이거야. 그래서 왜 변하는지 그걸 자꾸 찾아 들어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 그래서 서양 애들이 동양을 제압한 거예요, 지금. 우린 반도체라는 게 전부 무슨 진법이야? 반도체. 0, 1. 컴퓨터 이런 게 다 이 진법이잖아요. 우리는 뭐야? 그 옛날에 주역에서. 음양이잖아, 음양. 그거 갖다가 걔네들은 음양의 논리로서 반도체 컴퓨터를 다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를 압도하는 거지. 걔네들은 끊임없이 그걸 인정 못하겠다. 왜 자꾸 변하나 이거야. 자꾸 거기에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한 거지. 사회과학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는겨. 그래서 그냥 살아. 근데 걔네들은 왜 변하냐는 거야. 엊그제까지 좋았는데 왜 사람이 변해가지고 가서 이거 다 물속에 들어가나 이거야. 얼마 전까지 말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서 자기 밑에 물로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야. 왜 사람의 심리를 또 막 찾아 막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지. 우리는 본래 그런 거다 그러고 그냥 잘 넘어가. 우리는 뭐예요? 법을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민족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법을 좋아해요. 법으로 하면 뭐라 그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너는 끝이다 그러고 이제 법을 한다는 건 벌써 끝이라 그래. 서양 애들은 어때요? 일본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법으로 하자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순자적으로 가자. 순자적으로. 순자는 전부 법이잖아. 법가잖아. 일본이 순자 사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전부 법을 좋아해. 그럼 내가 이기든 당신이 이기든 싸우고 끝나. 그리고 또 사겨. 우리는 한번 법으로 해갖고 누가 이기고 지면 어떻게 돼? 그냥 왼수가 되는 거야. 왼수가 그냥. 우린 법을 안 좋아해. 그래서 공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법으로 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법으로 아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는 벌써 이때 2300년 전에 벌써 의심을 한 거지. 동굴의 비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71쪽에 보시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의자에 묶여있는 감옥의 죄수와 같다. 그 뒤에 이제 불 켜놓고 이렇게 있고 불이 켜져서 비치면 그 죄수들이 그림자를 보고 죄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관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림자만 보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진짜다 가짜다. 진짜로 오인한다는 거야. 그게 그림자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그거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게? 가짜잖아. 진짜는 어디 있어? 그 밖에 있지 밖에. 걔네들 사상에서는. 그 밖에 나가야 그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짜는 거예요, 가짜. 그 이거 사상을 이제 계속 이원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원론이라 그래요. 계속. 우리 동양인은 이원론이잖아.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로 돼 있어,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응?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동굴이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감각적 세계를 의미하고 죄수는 우리 자신이다. 그 밑에 보시면 동굴에 비유해서 말하는 참된 세계가 이 땅의 실제적이고 시공간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진실로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를 흉내낸 거에 불과하다. 흉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림자가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가짜일 수 있다. 장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비 꿈을 꿨어, 장자가. 나비 꿈을 꿔가지고 나비인 줄 알고 막 날아다녔는데 갑자기 탁 깬 거야. 깼더니 나 꿈 꿨네? 그게 가짜네. 지금 진짜고.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야? 진짜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것도 잠깐의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지금 100년, 120년 살잖아요. 네?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100년이 어때요? 그냥 티끌이지, 티끌. 그냥 티끌. 우리가 꿈꾸는 거 잠깐 꾸잖아, 잠깐. 그죠? 뭐가 다르냐, 뭐가. 똑같이. 그러니까 서양도 애들도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으로 쫙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결국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쭉쭉 내려오다 보면 이원론이 나오고 동굴 안의 세계가 뭐예요? 동굴 안의 세계. 물질, 육체, 비진리, 변화무쌍, 찰나, 무가치, 무의미. 보셔요? 지금 찾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그 동굴 밖의 세계는 정신, 영혼, 진리, 영원, 가치, 의미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진짜고 이 안에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쭉 사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데아의 이데아가 나오고 곧 선의 이데아다 그러면서 나중에 태양이 나와요. 태양. 태양이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뭐예요? 큰 덕이라는 거야. 큰 덕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의 이데아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최고라는 거지. 태양이 없어보라는 거지. 어떤 것도 생물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에는 진짜 태양 없이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다 막 몇천 메타 생물이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뭐 눈도 없고 다 태화됐는데 생물이 있더라고. 야, 그 묘하죠? 거기 뭐 저기 산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몰라. 요즘엔 심해 그 카메라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보잖아요. 요즘엔. 야, 그거 보면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태양 그러면 이거 양이잖아. 태양. 양이 제일 크다는 거잖아. 태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음을 되게 좀 업신여긴 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볼 때, 세계관을 이렇게 볼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성이다. 그 다음 72쪽이요. 맨 꼭대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성이다. 뭐가? 태양이. 이런 의미에서 우주적 이성이자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아 철학자들도 양 더 좋게 봅니까? 음을 더 좋게 봅니까? 육아 철학. 그 양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죠. 우리 육아가. 그 육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가는 음의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죠. 음의 철학. 도가. 노자장대는 전부 음의 철학. 그래서 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은 전부 아래를 이렇게 싹 쳐. 상손 약수 같은 거. 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거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사람의 몸과 마음, 덕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어요. 세 개를 나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치하는 계급이 있어야 된다. 통치 계급. 그 다음에 전사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국방, 지금 말하자면 국방이죠. 국방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맨 밑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노동자 계급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개를 나눠요. 이 플라톤은. 그래서 국가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누가 진정한 정의가 되려면 나라 전체가 도덕적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도덕을 뺄 수가 없는 거지. 그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딱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본래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이 됐어. 최고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 나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최고의 이데아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걸 만들어내려면 뭐를 먼저 해줘야 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관심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맨날 경제 타령하다가 이제 부동산이 요즘에 또 버티니까 부동산 또 다 팔으라고 뭐 부동산 3법인가 뭐 어저께도 막 통과시켰다고 난리를 치던데? 예? 네. 그거 하다가 매몰돼갖고 우리가 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 까먹었어. 무슨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배고픈 사람은 담을 넘는다는 거야. 아무 때나. 근데 배가 부르고 등이 좀 따뜻하면 뭐를 따진다? 우리 어떤 사회 만들까? 이런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예의를 따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대로 얘기 다 했잖아요. 여기서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치 철인 계급, 이 통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금이라고 봐. 금은 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철학자처럼 해야 된다. 그 철인 정치를 강조하죠. 이 정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통치자이면서 철학자였잖아요. 철인 정치를 구현한 사람이 실제로 이 정조가 대단하죠. 한 100년 됐나? 그 인도에 인도 철학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아니요. 대통령 했다니 대통령. 철학자이면서 대통령을 했어. 예? 라몬데 그 양반이 진짜 철인정치 한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야.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선출을 하고 나중에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플라톤이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은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인 계급. 이제 군인 계급하고 이 통치 계급은 철인 계급은 다 사람들 이게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가도 가면 안 되고 교육만 엄청나게 세게 받아. 그리고 전부 여성들하고 자식 낳는 것도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리고 노동계급 있잖아요. 노동계급은 즐길 거 즐기고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뭐 아내도 혼인하고 뭐 다 해라는 거야. 대신 니들은 노동계급만 하라는 거야. 상인하고 이런 것만 하라는 거야. 정치 이쪽에 하지 말라는 거야. 딱 구분을 했어. 이 플라톤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과거에 그 MB 형님이 돈이 많이 벌었잖아요. 현대 사장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플라톤이 맨날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딱 벌어진 거지.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딱 공부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아주 철저히 분장해갖고 하는 거죠. 철인왕을 다 주장했고, 그 뒤에 장 73쪽에 보시면 균등한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균등한 교육. 그래서 이제 유년 교육에서는 필수 과목이 체육, 음악. 그 다음에 상급생이 되면 20살쯤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계산법, 수학, 논리학, 극기 훈련 이런 걸 배우고 거기 이제 시험을 봐갖고 통과되면 10년 정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고등교육을 이제 시키고 그 학생들을 또 별도로 거기서 공부해서 뽑아가지고 철학을 중심으로 지적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를 실제 생활에서 무슨 경험, 민첩성,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짜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공직자,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은 9급 공무원이든 뭐 7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 이렇게 뽑으면 그냥 시험 봐서 들어와. 다 그냥 시험 봐서. 인품이 좋고 안 좋고 아무 것도 안 따져. 그냥 시험 성적 위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막 들어올 때는 그냥 애들이 시험 공부를 잘했네 그래갖고 뽑았는데, 와서 보면 막 어떤 놈은 참 인품 있게 잘 가는데 어떤 놈은 아주 천하의 개쓰레기처럼 일을 하는 거야. 들어오면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에? 그런 놈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뭐 봉급이 작다고 맨날 투덜대고, 왜 여길 들어가지고 봉급 작다 소리를 해? 기업에 가면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뭐 5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 기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 자격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나 이런데 기업 있다가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야, 하나같이 불만이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엄청 잘해. 그리고 너무 편하대. 밤늦게까지 일해도. 왜냐면 기업에서는 돈을 버는 집단이잖아. 돈을 벌어. 안 벌면 죽는 거야. 1억을 타가려면,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들 1억이거든요, 지금. 1억을 잡아요. 나중에 연금까지 계산해서. 1억 가져가려면, 연봉 1억 가져가려면 3억을 벌어야 되는 거야. 일반 기업에서는 3억을. 우리 공직자들은 1억을 받잖아요. 일은 3천만 원어치만 하면 표창장 받아. 진짜로. 공직은 그래. 원래 그렇게 짜져 있어. 30%는 일하고 30%는 가서 교육받고 30%는 허허 실실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큰일 벌었으면 그때 대응해야 된다고 항상 허를 둬요. 공직은 그래요. 미국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다 잘랐다가 뉴 오리온스인가 나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공무원 다 잘라놓고 일할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직은 허가 있어야 되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다 필요해 그게. 근데 아니 그렇게 돈을 맨날 벌면서 살아야 되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면 간섭합니까? 주인 있어요? 공직에? 공직엔 주인도 없어. 그냥 자기가 업무 분장한 거, 과장이면 과장 역할하고 국장이면 국장 역할, 시장은 시장 역할하는 거. 시장은 또 어공이라고 그래. 어쩌다 들어온 거야 그냥. 우린 늘공이야. 늘공이 주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누가 쫓아내지도 않아. 우리 노조에서 다 막아줘. 예? 사고만 안 치면. 어떤 놈 화장실 가서 한 시간 있다 온다니까. 노조를 다 막아도 돼?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나한테 들키면 내가 눈을 찔러지지. 예? 어디는 엉망으로 일하고 너 돈을 받아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영태형 시장 처음 들어와가지고 일 안 하고 돈 타가는 놈들 좀 교육을 시키자. 그것도 자르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키자 그래갖고 제가 저기 기업은행 그 연수원 가가지고 한 2달인가 교육시켰어요. 모아가지고. 절반은 열심히 해.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이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해해요? 요즘 컴퓨터 못 다루면 공직자는 일을 못해. 컴퓨터를 못 다루는 거야. 하도 그냥 인터넷 웹서핑만 해가지고.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역할을 하게 하고, 정신과 조금 필요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딱 됐어. 그래갖고 다시 복직시키고 절반 정도는 안 한다는 거야. 뒤로 누워가지고 막 씨발만 만들어야 나는 정년까지는 보장돼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다시 과제를 줬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 뛰어내렸잖아. 저 건물에서. 그래갖고 우리 시사하고 나고 엄청 깨졌어. 그냥 KBS 9시 뉴스에 3번 나왔어. 그래 그다음부터 안 해. 우리 안 해.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공직이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 외부의 기관에 있다가 외부 그 일반 기업에 있다가 들어온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잘하는 게 어떤 걸 잘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어떻게 잘해요? 네? 어떻게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잘 수용해. 그래서 가능하면 해주려고 해. 근데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선생님 다다음 주에 시간이 제가 많이 해줄게요. 지금 시간이 지금 막 하고 있어. 그래갖고 죄송해요. 제가 요거만이라도 맞춰야지. 예? 너무 조금 가가지고. 그러니까 민첩성도 있고 경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층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다 지도층이에요. 공직자들은. 공직 다 지도층. 그래서 급수를 주는 거예요. 급수 9급부터 1급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그 다 지도자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근데 그 바운다리가 작은 거지. 9급은 동에서 일하는 거고, 응? 8급은 조금 더 큰 거, 7급은 더 큰 거, 6급 하면 더 큰 거, 5급 하면 수원시 전체를 하는 거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4급 뭐 되면 또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운다리가. 그게 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라는 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 이 플라톤도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향한 국가 철학을 만들어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 이데아가 있는 거야. 그건 흔들리지가 않아. 우리도 왜 동양에서는 항상 남면한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도청도 산을 다 끼고 남쪽을 딱 바라보게 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북쪽을 왜 더 높게 보고 남쪽을 나쁘게 보는 거야. 머리는 북쪽에 있잖아. 하늘을 향하잖아요. 북쪽에 북극성이 돌긴 돌지, 물리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돌긴 도는데 거의 안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중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별이 누굴 향해서 돌아? 북극성을 향해서 돌잖아. 돌죠? 네. 그래서 그 모든 무별이라는 게 우리 민중들이잖아. 그럼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돼, 안 돼? 어떤 때는 야 그거 합법적이야. 어떤 때는 야 그거 불법이야. 이러면 되겠냐는 거야. 에? 얼마 전에는 나라 부동산이 안 좋아하는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임대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해놓고 지금은 또 부동산 원흉이 됐잖아. 부동산 투기 원흉이 돼가지고 또 다 아작을 낸다고 또 난리잖아. 이러면 되겠냐는 거야. 에? 아니 얘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도자들은. 그래야 민중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지. 그때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데아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으로 막 수도를 이전한다는 거 저는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에? 우리 본래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땅이 원래 중국의 저 지방 고구려 우리 땅이 얼마나 많았어. 그다음에 어느 날 힘이 없어가지고 쪼그라들어가고 저 평양으로 왔다가 개성으로 왔다가 아니면 한양으로 왔다가 지금 세종으로 가자. 세종으로. 야 그냥 점점 쪼그라들어 가겠다는 거야. 저 북진을 해야지. 지금 저번에 나와 하자는 거야 나는. 그냥 애들 지도자들 다 흔들리니까 거기 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자. 가긴 뭘 개나 이제 내가 막 퍼붓는 거야 그냥 엄청. 북진을 해야지. 북진을.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세가지고 정말 강국이 되면요. 야 중국한테 야 땅 내놔. 그 옛날 거 그 고구려 우리 거야 이 개새끼들아. 그거 내놔. 그래갖고 야 우리가 세지면 그냥 자동으로 준다니까 걔네들이. 땅은 주인이 없어. 중국의 산동성이 전부 우리 땅이었어 옛날에. 예? 우리 태산이라고 돼 있잖아. 산동성에 가면 태산이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 예? 따이산 이렇게 안 해. 태산 그렇게 불러. 예? 진나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늘천 그러잖아. 이게 하늘천. 이건 티엔이잖아. 티엔 중국 발음 티엔 그러잖아. 티엔하고 끝이야 걔네들은. 근데 우린 하늘천 한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하늘천 그래서 천. 이게 진나라 때 발음이야. 이게 천. 예? 티엔 그런지 안 남면 티엔은 지금 걔네들이 그냥 사투리 쓰는 거고. 중국 발음이 천이요. 저기 진나라 때. 그럼 산동성에 옛날에 우리가 같은 다 발음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 거잖아 그것도. 내 나이 놈을 시키더라. 그리고 내놓으면 우리가 가야지. 어떻게 전부 쪼가서 이제 그리 가갖고 이제 분단돼갖고 그냥 끝나겠다는 거야 이제. 아예?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저 공으로 갈 거야. 이제 나로 타고 이제 우주로 갈 거야.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냐 자꾸 가냐 뭐. 흔들리니까 자꾸 민중들이 또 흔들려가지고 또 갑자기 며칠 전에 1억이 올랐다는 거야. 1억이 저 세종에 1억이 올랐대 며칠 전에. 며칠 만에 그거 이제 얘기를 했더니 1억이 올랐대. 이렇게 이데아가 흔들리면 되겠냐? 그게 이데아가 아니지 그거는. 그 그림자지 그림자 그냥. 예? 경기도청도만 거기 광교에다가 거기 도청 들어올 자리입니까 그게? 예? 뒤에 산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 진짜 그 복잡한 데다 거다 건물만 때려주고 그게 뭐야 그게? 그냥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개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은 계속 철학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시키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지도자 계급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도자는 아무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이 이데아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야 민중들이 마음 놓고 움직이지 생산활동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언제 법이 바뀌어갖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무슨 법을 바꾼지도 몰라. 국회의원들도 지들도 만나 방망이질만 하지. 응?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방망이질하고 언제 바뀌었디야? 지들도 몰라. 지들도. 그래 이게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도. 2,300년 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정치든 서양 정치든 잘 따져보면
의식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지. 그걸 잘 봐서 문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우리 사회가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면 자동으로 예의 따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된다. 여기도 다 그런 얘기 있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 하면 혼내주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육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육아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향교다 그러면 뭐 옛날만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 그래도 그냥 꼰대는 좀 하셔야 되고 다니시면서 좀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멘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방학 잘 지내시고 2주 후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